나는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아내에게 다시 고백했다. 챕터 1. 매일 아침의 낯선 얼굴. 서울 북촌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78세의 김만복 씨는 새벽 6시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5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면도를 하고 늘 입던 옅은 갈색 조끼를 챙겨 입었습니다. 교육자 특유의 반듯함이 퇴임 후에도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부엌에서 아내 오순정 씨가 좋아하는 드립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이 커피를 내리는 일은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짙은 커피 향이 낡은 한옥의 나무 마루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만복 씨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었고 자녀들은 모두 성공하여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순정 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만복 씨의 삶은 깊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만복 씨가 커피 2잔을 쟁반에 들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정 씨가 막 잠에서 깬 듯 흐릿한 눈으로 만복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만복 씨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 함께했던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닌 완전히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 만복 씨는 어디 갔어요? 순정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만복 씨는 가슴에 깊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50년이라는 세월이 아내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니. 그 절망감은 매일 아침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나 만복이. 만복 씨 아니에요. 만복 씨는 안경을 안 써요. 당신은 낯설어요. 만복 씨는 최근에 바뀐 자신의 돋보기 안경 때문에 아내가 자신을 더 낯설게 느끼는 것일까 하는 덧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한테 순정이라는 이름이 참 곱다고 했잖소. 기억 안 나요? 명동 성당 앞에서. 모르겠어요. 나가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순정 씨는 불안해하며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엄격하고 절제된 성격은 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성과 논리로 삶을 다스려 왔지만 이 병은 이성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쟁반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순정 씨가 좋아했던 목련나무가 잎을 다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평생 순정 씨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교직 생활 내내 늘 깐깐하고 엄격했지만 순정 씨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낭만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애 시절 만복 씨가 순정 씨에게 보냈던 수많은 연애 편지들은 아직도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만복 씨는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순정 씨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정 씨는 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만복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에게 나의 사랑을 다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아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는 매일 아침에 낯선 얼굴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삶은
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고독하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챕터 2. 억지로 되찾으려는 기억. 만복 씨의 고뇌는 점차 억지스러운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순정 씨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엄격한 교사였던 그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순정 여보, 이거 봐요. 만복 씨는 앨범을 펼쳐 순정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순정 씨와 늠름한 만복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요. 당신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 당신 남편 만복이요. 이걸 보고도 모르겠소? 순정 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불안하게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만복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가장 소중했던 시간의 증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 씨는 감정을 절제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잊을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결혼했고 당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만복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순정 씨의 잃어버린 기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규는 순정 씨에게 고스란히 공포로 되돌아왔습니다. 무서워요.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당신 누구야? 우리 만복 씨한테 이를 거예요. 순정 씨는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만복 씨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딸 수연 씨가 그날 오후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억지로 기억을 주입하려 하실수록 어머니는 아버지를 더 낯선 사람으로 여기실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만복이인데 내 아내가 나를 잊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만복 씨는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권위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딸 앞에서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마음.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기억을 잃는 병이에요. 아버지라는 역할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잃은 거예요. 수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에게 내가 누군지 기억해 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할 수 없어요. 수연 씨의 말은 만복 씨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억지로 과거의 사실을 강요했지 현재의 감정을 전달하려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니? 그냥 낯선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야 하니? 만복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는 기억은 잃으셨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까지 잃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를 지금의 어머니 그대로 만나보세요.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요. 수연 씨의 조언은 만복 씨에게 새로운 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남편으로 고통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은 잃었어도 매일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만복 씨는 커피가 식어버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내에게 새로운 만복이가 되어야 한다.
50년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진심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서 매일 아침 첫 데이트를 시작해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난관을 사랑의 헌신으로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챕터 3. 매일매일의 연인으로. 만복 씨는 딸 수연의 조언을 듣고도 한동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만보기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50년 결혼 생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아내에게 내가 남편 만복이라고 주장했고 매번 순정 씨의 공포 섞인 경계심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사건은 한밤중에 터졌습니다. 새벽 2시. 순정 씨가 잠에서 깨 거실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자다 깨어 순정 씨를 안방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여보, 여기 아니요. 다시 들어가 잡시다. 나요. 나한테 손대지 마요. 당신 도둑이지. 순정 씨는 만복 씨를 완력으로 밀어냈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만복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만복 씨는 잠시 정신을 잃었고 순정 씨는 만복 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행히 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의 도움으로 순정 씨는 곧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만복 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아내에게 위협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은 50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자부심과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아내에게는 폭력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퇴원 후 만복 씨는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안방 대신 작은 서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서재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만복 씨가 순정 씨에게 연애 시절 보냈던 수백 통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꺼냈습니다. 55년 전 대학 신입생이었던 만복 씨가 순정 씨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글이었습니다. 순정 씨, 밤하늘의 별을 보며 당신을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 될지 평생 연인으로 남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순간의 제 마음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만복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순정 씨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연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책임이나 기억이라는 의무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의 감정만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복 씨는 중요한 결심을 발견합니다. 순정 씨의 기억이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 역시 현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50년 전의 연인 만복이가 아닌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연인 만복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붓글씨에 능했던 그는 서예 강사였던 순정 씨에게 헌정하듯 정성껏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정 선생님, 어제는 제가 당신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처음 뵙는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에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깊이 박혔습니다. 부디 저와 오늘 하루만 시간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의 가장 새로운 연인이 되고 싶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의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50년의 남편이 아닌 가장 매력적인 새로운 연인으로 순정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한 만복 씨의 대답은 매일 처음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4.
감정의 기억을 찾아서 만복 씨는 새로운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 7시. 그는 정갈하게 정장 차림을 했습니다. 머리에 감은 붕대 위로 단정한 모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밤새 정성껏 쓴 오늘의 첫 연애 편지와 따뜻한 모닝커피 한 잔을 쟁반에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순정 씨는 여전히 낯선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만복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남편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순정 선생님. 저는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만복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순정 씨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 김만복 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디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만복 씨는 편지를 순정 씨의 손에 건넸습니다. 순정 씨는 만복 씨의 글씨체가 자신의 옛 연인이었던 만복 씨의 글씨체와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오늘의 날씨 이야기, 어젯밤 잠 못 이룬 이야기, 그리고 순정 씨를 처음 본 순간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순정 씨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은 참 따뜻하네요. 당신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저와 따뜻한 모닝커피 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까? 만복 씨는 쟁반 위에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만복 씨의 일과는 새로운 프러포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순정 씨에게 새로운 편지와 함께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월요일 순정 씨가 좋아하는 북촌 골목길 산책 데이트. 화요일 함께 잔잔한 옛 가요를 듣는 음악 감상 데이트. 수요일 마당의 꽃을 함께 바라보는 정원 데이트. 만복 씨는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에 집중했습니다. 순정 씨는 만복 씨가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직 현재의 친절함만을 보여주자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만복 씨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복 씨는 여느 때처럼 순정 씨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프러포즈했습니다. 순정 선생님, 제 마음은 늘 변치 않습니다. 부디 저와 남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순정 씨는 만복 씨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만복 씨, 당신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그리고 낯설지 않아요. 만복 씨는 이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절망의 위기를 넘어 기억보다 강력한 감정의 소통이라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사랑이 아내의 영혼 속에 사랑의 잔상을 남기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챕터 5. 사랑이 시험받는 순간. 순정 씨가 김만복 씨를 낯설지 않다고 말한 이후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만복 씨는 매일 아침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꼈고 손길을 늦췄고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실망을 부른다는 것을 그는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복 씨는 커피를 내리고 편지를 썼고 조용히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순정 씨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그를 바라보던 그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날카롭게 흔들렸고 몸은 침대 끝으로 바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만복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정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당신 요즘 자꾸 와요. 왜 이 집에 자꾸 들어와요? 순정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공포보다 더 아픈 완전한 단절의 목소리였습니다. 만복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기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어제의 따뜻함이 오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하루 순정 씨는 만복 씨를 철저히 밀어냈습니다. 편지는 찢어졌고 커피는 식었고 손을 내밀면 피했습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난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서재로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결국 또 실패한 건가? 그는 이번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 씨는 밥을 차려놓고도 순정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쪽지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시면 밥은 여기 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무렵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음 날 아침, 만복 씨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렸지만 안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의 목련나무 아래에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정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만복 씨를 보고 멈칫했지만 이번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은 안 들어왔어요? 만복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먼저 나오고 싶으실 때 나오시라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친절해요? 만복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기억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아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순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커피 마셔도 될까요? 만복 씨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 씨는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사랑은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물러설 줄 아는 용기라는 것을. 그 위기를 지나며 두 사람의 사랑은 더 조용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챕터 6. 영원한 첫사랑 나의 아내. 만복 씨의 매일의 첫 데이트는 점차 안정적인 일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정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더 이상 공포나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낯선 사람에게 던지는 호기심 섞인 질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 씨가 주는 따뜻함과 설렘이라는 감정적 경험을 통해 만복 씨의 존재를 매일의 연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씨는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내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남편이라는 딱딱한 역할보다 순정 씨의 가장 새로운 연인이라는 낭만적인 역할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딸 수연 씨가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만복 씨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고 순정 씨는 만복 씨가 주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복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순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아빠는 이제 알았다.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만복 씨의 이야기는 곧 그가 다니던 복지관과 요양보호사를 통해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의 조건 없는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복 씨는 사람들의 칭찬에 담담했습니다. 그는 단지 아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만복 씨는 순정 씨와 함께 마당의 목련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 씨가 그날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순정 씨, 55년 전 이 목련나무 아래에서 저는 당신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당신을 처음 보는 것처럼 다시 사랑합니다. 당신의 미소가 저의 전부입니다. 순정 씨는 편지를 듣더니 만복 씨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만복 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것이 참 좋아요. 그녀는 만복 씨의 이름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복 씨의 사랑을 통해 감사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만복 씨는 이 결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억이 아닌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영혼의 감정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한 날들을 붙잡으면서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기억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증명됩니다. 매일 잊혀질 것을 알면서도 매일 처음처럼 다가가는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곁에 남아주는 선택. 사랑은 어쩌면 기억이 아니라 오늘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누군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말없이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을 새롭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